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론가 세 분이라 센 평론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이 바로 73주년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요.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요.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오래오래 우리 곁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안중근 의사의 후손 두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보훈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발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광복절 행보에 오늘 문 대통령의 일정이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들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 독립운동에 더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통을 잇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 법통을 잇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과거 우리 현실을 보면 친일파들이 이른바 이제 득세한다고 얘기하고 친일파 후손은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동안의 그 역사라든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시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효과들을 좀 같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감사 오찬 장소로 여러분들께 화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 오찬에는 안중근 의사의 증손이 참석을 하고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에도 남한과 북한이 좀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던데 어떤 거였나요? 장혜찬 평론가님. 우선 오늘 오찬에요. 안중근 의사의 증손인 토니안 씨, 그리고 외증손인 이명철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우리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으로 대북 제재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력해서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독립운동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 같은 경우는 중국 다롄시에 있는 여순 형무소의 공동묘지에 묻혀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쵸.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었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 같은 경우가 이 독립운동 의사들의 유해를 조국으로 데려오려는 데 집중했었지만 아쉽게 암살을 당하면서 그 작업이 멈춰진 아픈 역사를 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다시 발굴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남북 협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임시정부에는 사실 남과 북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건국절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행사장에 보면은요. 특별한 태극기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독립운동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까지. 그리고 장혜찬 평론가님 이야기처럼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뭐 하는 한 최대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특히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역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이제 네. 부각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의 경우에 네. 애국심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이 애국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보훈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틈날 때마다 뭐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보훈 쪽은 사실은 국방 분야이면서도
복지하고 상당히 지금 이렇게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보 정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보훈처도 이제 이번에 승격시키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더욱더 좀 진심으로 그러니까 국가보훈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8.15와 관련해서요. 오늘 문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전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금 생존자 김경애 할머니 손을 잡고 기념식장으로 들어간 문 대통령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바로 날을 세우는 발언도 오늘 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더라고요, 평론가님. 이번에 기림의 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네. 다 기억하시다시피 2015년 12월에 이 한일 정부 간에 위안부 합의를 이뤘잖아요. 10억 엔을 받고 이 불가역적인 합의를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그런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건 정치적이자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림의 날이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네.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있는 위안부까지 해서 일본군이 당시에 얼마나 국가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만들어서 많은 네. 여성들을 착취했는지 이런 사실들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던 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월 14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이걸 또 우리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기림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혜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기림의 날에 참석해서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 한일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교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지만 네. 사실은 설령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외교적인 어떤 국가의 입장보다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다. 인류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 피해를 당한 다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인류 차원의 전시 여성 인권 문제를 확대하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양국 간의 다툼이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 그런 뜻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뭐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이런 아시아 위안부 피해 국가들과 연대해서 좀 세계적인 문제로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방향까지도 우리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참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담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요. 남북 정상회담에다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이 아베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우경화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뭐 독도 관련해서 네. 이제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도 이제 지도를 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도에 대한 그 야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위안부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합의도 끝났다라고 계속 지금 이제 발뺌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찌됐건 한일 간에 계속 지금 뭐 갈등의 어떤 그 주요 이슈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원칙에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갈등을 좀 불사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그냥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라고요. 다시 한번 선조와 그리고 역사를 오늘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일정을 살펴봤습니다.